작가님이란 이름이 아직은 생소하고요. 너무나 생소하고 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인생에서 책을 쓰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서바이벌 키트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이렇게 누군가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하고 달리 작은 회사일수록 그게 큰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작은 회사를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 우연하게 출판사 쪽하고 연결이 돼서 큰 데를 좀 컨택을 했는데요. 큰 데는 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거절당했고요. 좀 작은데, 저기 우리 출판사 사장님 보시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위너스 미디어라고 좀 작은 데인데 제 아이디어를 사주셔가지고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업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제일 그거 한 게 이제 제가 일종의 가설로 제안하고 거기에 어떤 그 케이스가 좀 같이 접목이 되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치사하지만 한국 기업을 위한 런칭 커뮤니케이션 제안이라고 약간 좀 피해갔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감안을 해주시고요.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무슨 제도권 교육에서 뭐 아까 조금 전에 와튼 스쿨도 얘기하셨지만 그 큰 좋은 학교에서 경영 MBA를 받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 한 몇 년간 17년 8년 동안에 겪은 현장에서 느낀 거,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정리를 한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면 아마 한국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권 대표님께서 이제 저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하신 분들이 워낙 이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 감수하고 나왔으니까 한 90분 동안 제가 준비한 게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거. 네, 오른쪽. 네. 제 소개를 하면서 책 소개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좀 획기적인 게 없을까 해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94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갔습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잘 나가다가 2000년도에 아마 이제 좀 비슷한 연배도 계시는 것 같은데 벤처붐이 있었을 때 창업한다고 나갔다가 망했습니다. 제 백수라고 돼 있는데 망했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그 시점,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의 어떤 스테이터스라고 본다면 상당히 또 취약한 상태로 떨어지고, 저 당시 제가 실업급여도 받았었고요. 6개월 동안 받고 같이 끼어서 이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서 또 비즈니스도 좀 해봤고요. 그러다가 2001년에 9.11 테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좀 이민 비슷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민법이나 여러 가지가 강화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롯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SM35 제 예전 거죠. 런칭을 성공적으로 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야후에 제안을 받아서 옮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전에 있던 전통적인 마케팅이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게 지금 디지털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후에 가서 많은 걸 배우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경험 곡선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대기업이고 벤처에 난데없이 갔다가 미국에도 좀 잠시 갔다가 프랑스 회사, 또 유럽계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 들어가보고 미국계 IT 회사에 난데없이, 그러니까 경험 곡선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이 생존 곡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이 고민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경험하고 기업의 어떤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벤처 나가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한 거고
기업이 한 거지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 책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컨버전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컨버전스는 경험이 없는 컨버전스가 아닙니다. 우연하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부침이 있게 살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 책은 어떤 그런 고상한 이론이나 어떤 권위가 없는 한국에는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오픈한 그 오토큐브라는 회사입니다. 2년 뒤, 3년 뒤에 망했습니다. 자본금이 120억이었는데 뭐 어떤 비즈니스였냐면 자동차 유통회사. 그래서 꽤 괜찮은 분들하고도 다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우리끼리 하는 쪽으로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펀딩 얼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근데 정작 정작 중요한 거는 런칭을 하면서 시장이나 고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런칭을 했습니다. 120억 가까이 했는데 3년 내에 거의 가세가 기울다 보니 급속도로 망가졌는데요. 지금 옆에 네이버 우리 뭐 제가 야후 다니지만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고의 포탈이고 검색 회사라고 한다면 런칭을 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뭐 저렇게 런칭이 뭔지 계속 질문은 되게 많은데요. 어느 누구도 이렇다라는 말만한 답을 준 사람도 없고 지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책을 낸 지가 한 달 됐나요? 밑에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런칭과 관련된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로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런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회사, 한국 경영학 이쪽에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는 런칭과 관련된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첫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한다면 기업의 런칭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런칭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런칭은 뭐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한국에 아무도 데피니션 해놓은 분이 없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 자원, 조직, 프로세스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무시가 됐었지만 점점 더 이 데피니션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1년에 나눠보면은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하고 고객하고 만나고 고객이 구매를 하고 고객이 구매하고 난 다음에 경험 관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런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 한국에 지금 기업 다 회사 다 다니시겠지만 이 부분에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관리하고요, 컨셉 개발 테스트하고 사업성 분석하고 되게 관련 책도 되게 많습니다. 많고 전략 수립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광고 뭐 프로모션 그다음에 제품 개발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에는 런칭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우리 내부 직원끼리 그냥 옥신각신하고 서로 위아래 확인하고 존재감 확인하고 뭐 그리고 또 어차피 돈 쓸 건데 그냥 그 전략 수립하면 페이드 쪽으로 해서 수립하면 에이전시들 다 있으니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대자동차에 다녔지만 이거 자칫 잘못 맡아가지고 실패하면 잘립니다. 잘리면 나가야 되죠. 나가든지 아니면 좌천되든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의 런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기업 문화들,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그 대기업 위주나 재벌 위주 이런 소유주 그 창업자 위주로 모든 회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시장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 런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고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개들을 부어 삶을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행보하고 그게 런칭 관련된 책이 없다라는 상황까지도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고 많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런칭이란 거가 그나마 그래도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니까 오셔서 참석하셔서 지금 듣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좀 밸류 있는 걸 만들까, 제안을 할까 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는 기업의 관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식의 끼리 해서 우리 직원끼리 막 했던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과 고객의 관점, 런칭의 결과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런칭을 할 때 보통 이제 마일스톤 베이스로 뜨문뜨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런칭 전에 뭐 다른 회사에서는 보도 자료나 프레스 컨퍼런스 하니까 뭐 한번 하지. 그다음에 뭐 근사한 거 뭐 없나, 뭐 프로모션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보도 자료 뿌리고, 그래 이렇게 이제 뜨문뜨문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은 점선이 아닌 어떤 전체로 흘러가는 선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회사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큰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과 고객이 변하고 있다. 첫 번째, 시장 이야기를 할 때 시장과 기업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 네 가지 항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많이 여러 가지 뭐 시장이 많이 바뀌고 고객이 많이 바뀐다라고 많이 들으셨겠죠.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많고 좀 뭐 다양한 거에 어떤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커진 게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컨텐츠 인 컨텍스트는 제가 미국에 있는 마케팅 쪽에서 되게 그 화두같이 뜨는 건데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문맥에 맞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학번이 88학번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이란 미디어 상품을 구입을 하려면 뭐 정태춘 씨, 박은옥 씨 이제 출시하거나 아니면 이문세 씨 CD 나오면 듣고 뭐 이게 사실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만드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음악이 침체 일로를 걷다가 최근에 이제 음악이 여러 가지 그 방송 프로그램하고 맞물려서 나오는데 이제 그 오디언스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음악을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를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죠. 음악을 만들기 전에 얘가 뭘 했는지 어떤 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친구가 가수가 되게끔 내가 허락을 하게 되고 그 전 단계까지 내가 관여를 해서 저 친구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음악이란 미디어를 소비할 때 그 적합한 문맥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야지 고객이 반응을 하지 그냥 일방적인 프로그램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이러죠. 마케팅의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고객이 진짜 적합하게 내가 필요한 그 포인트에 갖다 놓지 않으면 그 나머지 메시지들은 거의 쓰레기 비슷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키워드들은 마케터 출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런칭을 고민하실 때 우리 타겟 커스터머가 어떤 포인트에서 진짜 우리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이게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유일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기존의 그 구매 퍼넬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TV에 광고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브랜드가 익숙해지면 그 중에 나 이거 뭐 사야 되겠다. 그리고 구매를 하고 로열티가 생기는 게
통상적인 구매 패턴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2010년에 온라인 딜로이트에서 나온 서베이인데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쇼핑을 온라인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94%가. 그 다음에 온라인 서치를 많이 믿는 데입니다. 97%가.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오프라인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패턴이, 그러니까 런칭을 하든 뭐 제품을 내보낼 때 예전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게 최근의 건데 이게 이제 2009년에 맥킨지 쿼털리에서 발표한 그 The Consumer Decision Zone이라고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차를 3천만 원이 있는데 차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점이 뭐냐면 3천만 원을 치고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사는 게 아니라 소나타, 폭스바겐 파사트, 그 다음에 조금 더 주면 BMW 3 시리즈의 디젤 25리터 나오는 디젤 차도 있고 벌써 인터넷이든 뭐든 간에 시작점 자체가 벌써 어떤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든 그다음에 온라인 포탈을 보든 아니면 친구한테 듣든 다양하게 하고요. 결국은 디시전 트리거가 뭐냐면 차 살 때 결국은 나중에 현대자동차 출신 영업사원이 20% 깎아주겠다면 그거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시작점이 이제 고객의 패턴들이 기존 방식의 어떤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 있고요. 사지 않습니까? 사면 로열티가 나오는 걸로 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거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 나오면 이게 안티가 되고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다행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2009년이지 않습니까? 2010년이고 제 개인적인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건데 공감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은 한 발 앞서서 트위터, 페이스북 포함해가지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명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나타난 게 2009년, 10년에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미국 시장에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고요. 거기서는 벌써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09년 가을에 그 야후라는 데를 갔는데요. 그 당시는 페이스북, 트위터 없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베리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자, 2010년 상반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TFT 가동하고 LG전자가 아파트 하나 빌려서 개발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왜냐하면 기업이 통상적으로 차년도의 그 예산은 그 전해 9월달이다. 이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2010년에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기업이 전부 다. 그래서 손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업은 또 지켜본다고 그랬고 담당자들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이 작년이 대박이 났으니까 강남에도 보면 소셜 미디어 전문가가 쭉 한 달이 건너가면 소셜 미디어 전문가고요.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이렇게 또 블로그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또 전업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 계정 팔로우 늘려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2011년은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2012년은 제가 보기엔 정치하고 행정 영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있었죠. 총선 있죠. 그 다음에 향후 대선 있고요. 분명히 소셜미디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다른 형태의 아마 진화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아마 한국 시장에서 좀 다분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만약에 작은 회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이렇게 요 관련된 게 있으면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이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있고 기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이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채널은 크게 원론적인 관점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하고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하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브랜딩 책을 많이 보면
이 부분이 강화가 돼서 이 부분도 영역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요. 여하튼 제일 무난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베이스로 뭐 해도 크게 장사가 됐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봤을 때 주로 매스미디어의 플랫폼, 요즘 이제 플랫폼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매스미디어의 플랫폼은 프리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매스미디어란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컨슈머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여기다 광고나 여러 가지 행사, 뭐 에드버토리얼이든 여러 가지 기업의 논리를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델이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매스미디어 플랫폼에는 시장하고 기업이 만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해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모델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했다면 마찬가지로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미디어 관련된 특히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거의 2009년 10년에 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요. 그게 지금 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전파가 되는데 미국에 CNE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멀티미디어 2.0이라는 글을 포스팅을 하는데요. 거기에 처음으로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한 건 뭐냐면 기존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기업이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이 디지털, 특히 아이폰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 환경 하에서는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베이스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온드 미디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터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거고요. 페이드 미디어는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언드 미디어는 이런 활동들이 반영이 돼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하고,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이 세 가지 미디어를 얼마나 이피션트하게 믹스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한다지만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산의 채널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도 온드 미디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임직원과 프로세스도 온드 미디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도 지금 고객과 만나는 접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되 저렇게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아직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제조업체에 있다가 IT 오니까 뭐가 있냐면 다 프래그멘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제조업체 전문가는 있는데 IT로 안 옵니다. 그리고 IT 전문가들은 제조업체로 못 갑니다. 서로 분위기가 안 맞아서. 제가 우연하게 뭐 제조업체에 있다가 이렇게 IT 회사로 오다 보니까 온드미디어가 이런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온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활용이 될 때 다분히 되게 많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트리플 미디어 제일기획에서 번역해가 책이 나왔지만 IT 분들이나 좀 읽지 다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이런 것들이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온드 미디어는 앞으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지켜봐야 될 강력한 미디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본연의 아까 말씀드린 제품 서비스, 임직원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각종 오프라인 퍼블리시티,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개념을 가져야지 기업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드미디어는 기업의 자산 채널이고요.
페이드 미디어는 뭐 아시겠지만 뭐 돈 주고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거는 혹시 하셨으면 뭐 돈만 있으면 에이전시도 많으니까 이게 그거고요. 언더 미디어는 뭐 중요하죠. 오프라인 미디어의 입소문도 있겠지만 디지털의 뭐 여러 가지 평판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활용이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스미디어 플랫폼 베이스로는 시장과 기업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베이스로 해서 서치 베이스로 해서 바뀌고 있고요. 기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고 시장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특히 그거의 핵심은 온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온드 미디어는 기업이 직접 갖고 있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시장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언컨대 향후의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은 CRM이나 ERP 베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드 미디어 베이스로 해서 그 기업이 고객과 직접 만나게 될 때 거기에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인 것 같고요. 디지털 플랫폼은 로그 파일이나 로그인 데이터나 쿠키 값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은 이 매스미디어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맥에 맞는 메시지,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ROI나 이런 측면을 많이 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거는 앞으로는 커뮤니티 마케팅이나 우리한테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그 친구,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뭐 되게 쉬운 단어들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누가 기사를 올렸는데 그게 네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안 통하고 싸이가 직접 고객하고 만났습니다. 지금 예전에 트래디셔널 그 마케팅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싸이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시장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뭐 노래 좋잖아 이럴 수도 있지만 문맥에 맞고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으면 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그 온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열리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좀 약간 개똥철하긴 한데요. 이게 근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설득력 있으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향후에 그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예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국에다 뭐 광고 틀고 이런 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핵심은 온드 미디어에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제가 명명을,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웹사이트, 블로그식의 그러니까 로그인 파일이나 로그 파일이나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거기에 오프라인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만이 중요하고 요거는 아마 향후의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떠들고 다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 런칭 관련돼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영역을 이해가 저게 뭐지? 온드 미디어가 있고 자, CEO가 신제품을 미디어에 소개하는 런칭 이벤트에 직접 소개를 합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벤트지 않습니까? 이벤트 하잖아요. 그럼 2번은 뭐냐면 이걸 찍어서 직접 디지털 플랫폼 일종의 런칭하는 제품의 대표 블로그가 있으면 거기에 웹캐스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3번은 뭐가 있냐면 이거 주요 장면을 아주 근사한 장면을 찍어서 그 주요 뭐 포털에다가 배너 광고를 합니다. 페이드 미디어니까요. 그렇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4번에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메시지를 트윗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5번은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CF를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런칭하는 제품의 CF를 근사하게 틀어주면 그 현장에 참석한 사람이 그걸 보고 조금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언드미디어가 됩니다. 플러스 언드미디어. 그럼 이 소식 전체를 듣고 다시 나중에는 기업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플랫폼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일과적인 어떤 오프라인 행사를 예전 같았으면 뭐냐면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뭐 오토쇼나 이런 거 하면 한 20억, 30억을 쓰거든요. 한 열흘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스토리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충분히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핵심은 이런 오프라인은 뭐든 어떤 현상을, 기업의 현상을 저축하고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끊임없이 무한 반복해서 그러니까 번식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간단하게 조금 뭐 이렇게 그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향후의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온드미디어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되고요. 페이드나 원드는 그냥 딸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걸 베이스로. 그래서 항상 고객과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서 만나게끔 해야 되고요. 그건 기존의 오프라인 미디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업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이 미디어가 되는 세상이, 뭐 이런 주장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중심에는 디지털 플랫폼, 온드미디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베이스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이 온드미디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에이전시 이런 데다가 전략 맡기지 마라. 그거는 진짜 묻히기만 짓입니다. 에이전시는 레버뉴 베이스로 그냥 많이 공감은 하겠지만 결국은 다른 회사고요. 레버뉴 베이스로 가게 되는데 전략이나 모든 중심은 기업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온드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런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런칭에는 런칭 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국내 기업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창업자 위주나 이제 그 대표이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런칭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때 그 문제점들 때문에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온드미디어 시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구매 결정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점이 아니라 실선 베이스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게 제 주장이고요. 예를 들는데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스터디를 많이 한 게 이제 스티브 잡스 애플 쪽인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일종의 스티브 잡스는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런칭 오퍼레이션 총괄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요.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가 책임졌고요. 그 밑에 이제 필 실러라고 마케팅 총괄 책임자가 있고 KT 코튼이라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주고요. 이런 다양한 정규 멤버들하고 특별 멤버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뭐 제 개인적으로 데피니션을 내린 건데 그러면 이 런칭 오퍼레이션 특히 그 런칭과 관련돼서 기업의 온드미디어를 활용하는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이 런칭 오퍼레이션 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총괄 책임자 및 런칭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터치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런칭할 때 고객하고 만나는 터치포인트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가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로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상설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설로 가기에는 조직이 너무나 크로스 펑션을 하고요. 되게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설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런칭이 또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런칭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볼 때 시작점은 이 시스템 베이스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hat하고 how인데요. 그 what을 어떻게 잡을 거냐. 제가 그 두 페이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고요. 뭐 회사마다 각자 사연이 있고 다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참 규정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의적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런칭하는 그 제품의 메시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기업의 필로소피, 정체성 이거를 시작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의 일종의 부분 집합이자 실제로 고객하고 만나게끔 하는 구현된 제안이라고 하죠. 기업의 제안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마케팅 플랫폼은 뭐냐면 결국 경쟁사하고 다른 USB, 유니크 셀링 포인트나 베이직 셀링 포인트 같이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건 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런칭은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 관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업 내부의 서류가 보통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에이전시한테 전달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을 짜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여러 가지 논리가 내부 지향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시장 런칭을 준비할 때는 뭔가 좀 중화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언어로 좀 재해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브랜드 전략, 기업의 브랜드 전략, 그 브랜드 전략의 일부 실현된 마케팅 전략, 그 런칭한 제품에 그리고 그거를 시장 언어로 좀 순화시키는 그런 포맷들 요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야지만이 다양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할 텐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네요. 기업 내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존의 방식은 그냥 되게 내부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런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경영 마케팅 체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기업의 내부 논리에 상응하는 런칭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일관되게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선이 아니라 실선 베이스로 해서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프리런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위하면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만 있으면 되게 기업이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부분을 놓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이디어,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치한 거죠. 디자이너가 뭐 제품을 스케치할 때 그런 거, 컨셉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도 이런 컨텐츠, 이런 거를 다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런칭할 때 찾아보면 이 자료는 없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프리런칭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런칭 프로젝트가 시작하면서 동시에 마케터도 하나 1대1로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메시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콘텐츠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치면 저 오지 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이럴 때 가가지고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진이라도 그게 나중에 근사하게 어떤 형태로든 스토리텔링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거 다 무시하고요. 런칭할 때 CF 하나 찍고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중요한 건 이 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가요? 지금 소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근데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프리런칭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고 what,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제로 프리런칭, D-Day 런칭 때 어떻게 실행할 거며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해서 고객이 구매할 때 그 고객의 구매 후 경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요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외국의 유수 회사들은 벌써 이런 베이스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요원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 쪼개져 있잖아요. 나와바리 다 있고 뭐 내가 광고팀인데 저기 홍보팀에서 누가 오면 뭐 그냥 다 쳐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기업의 모든 리소스가 들어가는 런칭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특히 메시지 차원에서 리드를 잡으려면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은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애플을 좀 스터디를 많이 해봤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때 돌아옵니다. 98년에 돌아오고요. 뭐 아이맥 이런 거 런칭을 했는데 주가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런칭하면서 올라가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근본적인 거를 터닝 어라운드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업이 뭔가 새로운 혁신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할 때 기업의 커뮤니케이션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 런칭할 때부터 좀 많이 방식이 바뀝니다. 뭐냐면 런칭한 지 74일 만에 100만 대 판매하고요. 그다음 누적으로 1억 8천만 대를 판매하는데 이때부터 뭔가 애플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 실러하고 KT 코튼이 이때 들어옵니다, 다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 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를 맞춘 겁니다. 팀워크를 맞추고 이게 어떤 혁신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불인가요? 어제 보니까 됐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품의 혁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이노베이션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못지않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오랜 팀워크를 통해서 다져지면서 이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런칭을 해보면은 런칭의 키 석세스 팩트는 뭐냐 그러면 노가다입니다. sacrifice. 그러니까 그 팀워크이지 절대로 무슨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미세하게 온드 미디어 베이스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하려면은 집에 8시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1시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sacrifice를 하면서 만들어낼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폭군이고 뭐를 떠나서 이때 완벽하게 팀워크를 쌓고요. 이때부터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애플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제가 좀 약간 개똥철하긴 한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마케팅 책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교수의 일반적인 제품 설명 주기 아직도 1학년들 들어가면 뭐 이거 배우는데, 이거 지금 애플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리소스 다 볶고 그다음에 TV CF 찍고 프로모션하고 뭐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 전에 74일 만에 100만 대 가까이 해서 그냥 사전 예약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뭔가가 있다. 새로운 제품 수명주의가 나온 거 아니냐. 물론 마케팅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런칭에 관한 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런칭 전에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 논리긴 한데 제가 마지막 회사에 제품 홍보 팀장을 한 2년인가 했는데 그때 런칭을 하고 했었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런칭 전에는 기업만이 런칭하는 제품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프로파간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 책 읽어봤더니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마케팅이나 프로파간다는 뭐가 차이가 다른 게 있나요? 결국은 마케팅도 돈 들여서 소비자가 내 거 좋아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돈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런칭 전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작한다고 볼 수도 있죠.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마케터 입장에서 가장 매혹적인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안 했는데, 애플의 인문학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사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런칭하면서 애플의 사전의 비대칭성을 통한 선전선동에 넘어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나 제품이 사람을 위하고 그러지 않은 제품이 없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포장을 저렇게 한 건데 아주 기가 막히게 속된 말로 야마를 잡아서 한 거고, 이게 지금 한국의 뭐 지금 책 시장도 그렇고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런칭하고 인문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스티브 잡스,
KT 코튼 필실러의 프로파간다의 작품이 아닐까. 그게 지금 6천억 불을 만드는 그 기업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기업도 제품을 잘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앞으로 한국 기업이 가장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어낸 건데요. 아키타입 런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 그러니까 원형이란 걸 가지고 이렇게도 틀었다 보고 저렇게 틀었다 보고 계속 틀었다가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되게 익숙하게 만드는 건데요. 제가 아까 그 일종의 그 메시지라고 한 그 브랜드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런칭 전에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핵심이. 계속 쪼개서, 그러니까 A란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메시지를 던졌다가 옆으로 가가지고 옆에서 또 던지고 옆에서 던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정적인 이미지 런칭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명명을 했냐면 런칭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품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서비스가 완성이 안 되고 이때는 동작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1월 달에 마컷만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뭘 하겠다라고 10개를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알지 거짓말일지 모르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런칭 전까지 이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런칭 전에 동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때 벌써 썼지 않습니까? 많은 뉴스 미디어도 포함해가지고 다 썼는데 이제 이때는 또 다른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런칭이란 게 런칭 행사 시점에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 런칭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고 어떤 그 런칭 바로 직전에 동적인 런칭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될 때 이때 이런 핵심의 메시지는 런칭하는 제품의 진짜 키 메시지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요. 그래서 뭐 숙제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때는 종합 숙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고객이 그냥 세뇌가 당하게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단계 때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잘 못하는 마니아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스펙테이션 기대치를 맞춰줘야 되겠지만 마니아를 형성하고요. 이때는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낯선 장표들이 생겨서 한데요. 저 아키타입 런칭 커뮤니케이션 프로파간다의 핵심은 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담당하게 돼서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예산이 10억 있으면 10억의 페이드 미디어 쪽으로 해서 그냥 광고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프로모션 요게 이제 런칭을 해가는데 저렇게 온드 미디어 베이스로 해서 런칭 프리 런칭 단계에 치밀하게 하려면 이 타겟들이 좋아하는 타겟들이 믿는 뉴스 미디어 포함해서 이런 우리의 목표 대상들이 기업에 쏠리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풀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궁금합니다. 직원 포함해서 전부 다. 뉴스 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블로그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매스 미디어 포함합니다.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런칭, 디데이 런칭 전까지 모든 임직원, 내부,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바깥 커뮤니케이션 모든 타겟 커스터머들이 기업의 온드 미디어 베이스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온드 미디어랑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바로 그게 전달이 되게 이런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그 작업이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요. 특히 사장님들한테 좋은 게 ROI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듭니다. 페이드 미디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온드 미디어 블로그나 홈페이지만 가지고도 기업 런칭한 제품이 혁신성이 있다면 이건 그냥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마케팅 비용은 줄면 줄였지 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항상 깎이고 항상 어렵다고 그러고 항상 뭐 그런 식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애플의 그 주가를 봤듯이 지금 애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런칭 전에 예전에는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고를 안 합니다. 요구합니다, 요거. 그리고 그냥 조금 돈 좀 쓰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프리런칭 단계에는 직접 고객하고 만나기 힘드니까 그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뉴스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매스 미디어, 그 다음에 뭐 블로그, 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계정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업적으로 끌고 오게끔 한 요 전략이 중요한 것 같고요. 런칭 후에는 뭐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요. 페이드 미디어도 뭐 티징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티징은 의미가, 그런 단어들은 이제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같이 전략적으로 같이 할 때 필요한 것들만 해주고, 핵심은 이게 지금 핵심. 이게 제가 이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샘플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 할 때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SM3 지금 요즘 유로삼성이 좀 상황은 안 좋은데 한 3년 전만 해도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런칭은 7월 3일이거든요. 근데 4월 달부터 일종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를 하고 모터쇼에 외부 디자인을 해서 마크업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가장 사랑받는 승용차에 선정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사전 예약 들어갔더니 10,000대씩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거.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텔링만 잡고 뭔가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안 되는 걸 뒤에서 아무리 돈 들여봤자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 줄 알았냐.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로 볼 게 아니라 선을 연결시키면 만약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회사의 런칭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다 이게 하나씩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다 한 겁니다. 선택을 해서 되니까 내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이벤트를 하고, 이메일도 하고, 사전 예약하고, 동적인 이미지 런칭 커뮤니케이션 하고, 뒤에 뉴 SM3 광고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잘 안 팔리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런칭할 때는 TV 광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6개월치가 밀려 있는데, 차가.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기업의 인지도가 높고 제품의 어느 정도 혁신성이 따르면 벌써 큰 회사들은 이런 형태로 런칭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만, 제가 그쪽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를 다 스터디를 못했지만, 2007년 1월 9일 날 맥월드 컨퍼런스 앤 엑스포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걸 공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월드와이드의 검색 수가 120만이 생깁니다. 아이폰 검색한 게.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끝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블로그나 좀 관리하고 신제품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합니다. 이게 노출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또 그 미디어, 블룸버그나 뭐 이런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만나서 또 하고요. 버즈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이메일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애플 아이폰 광고 기억나십니까? 의미 없습니다. 벌써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지금 그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바뀐 그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앞에 말씀을 안 드렸군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2007년부터 11년까지 아이폰 미국 마케팅 비용이 6억 7천만 달러인데, 야, 얘네들도 돈 썼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4년 동안 쓴 게요, 한화로 고치면 7,100억입니다. 근데 SK텔레콤 연간 마케팅 비용이 6천억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ROI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이 엄청나게 팔아먹었는데 저 돈 썼고요.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은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월드와이드로 다른 쪽으로 커지려면 분명히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런 아이폰의 텔레비전 광고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어떤 의미면 그냥 아이폰 사는 게 에브리띵이었지 준비 전혀 모르셨을 것 같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포스트 런칭 때는 이런 리뷰 사이트도 스폰서를 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고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까지 하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이런 주로 디지털 베이스로 해서 저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이세컨즈인데요. 알겠지만 에이세컨즈가 이서현 씨잖아요. 이서현 씨가 제일기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세컨즈도 지금 맡고 있는데 에이세컨즈가 이제 기존에 우리로 치면 SPC인가요? 그 이렇게 저가형 이런 그런 상품 옷 제품인데 무방비로 있다가 엄청나게 많이 깨졌으니까 지금 유니클로나 자라 이런 데 밀려가지고 부랴부랴 작년 말에 시작을 해서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일 날 런칭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가로수길부터 명동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팔이 이제 중국 애들이 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겠다는 거고 아마 이제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한국인의 SPC다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기획에 베스트 멤버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도 유사한 형태로 지금 런칭을 하는데요. 23일 날 기자도 부르고 미디어 이벤트를 해요. 근사하게. 그리고 신문 지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베이스로 해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만 열었습니다. 홈페이지도 열지도 않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모든 정보가 일로 모이게끔 하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어떤 형태냐면 정보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산시키는 경로는 이쪽으로 채택을 해서 두 개를 엮고 A seconds on the street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주 근사한 친구들 옷 입혀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의 직원들 팀 8개를 소개하는 것도 계속 올리고요. 그다음에 PPL인가요? 그거 옷 입혀서 하는 것들, 무비, 매거진, 비하인드 이런 것들을 런칭하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적인 이미지 런칭 커뮤니케이션이든. 그러니까 런칭 전에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됐고, 저때 런칭을 해서 여하튼 지금 제가 한번 가서 이 옷도 사보긴 했지만 유니클로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제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 여기 명동에 그 뉴욕제가인가요? 그것도 유니클로 에이세컨즈 매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큰 회사, 특히 지금 앞서가는 회사들은 이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바꿨고요. 에이세컨즈 광고 기억 안 나시죠? 광고 안 합니다. 철저하게 타겟들이 있는 그쪽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실제로 한국 회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장이 이제 안 하면 두서없이 좀 하다 보니까. 기업 관점에서 마지막 세 번째 건데요. 런칭할 때 다들 프로모션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프로텍션이라는 이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자료가 예전 자료네. 그러니까 프리런칭 때 프로모션을 프로덕트 제품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D-Day 런칭을 하고 난 다음 그 시점에는 제품만이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뉴스고요. 이 유통도 뉴스고요.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쪽에 제품에 프로모션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렉서블하게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를 바꾼다면 애플은 이틀 전에만 결정되면 그 제품 가격을 바꾸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런칭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것마저도 같이 하는데 이런 상황이 철저하게 이런 상황의 결과물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게
돼 있고 난 다음에는 런칭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사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 경험. 그러면 프로텍션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해놓고 평가 안 좋고 뭐 엉망이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뭐 TFT 만들어서 막 만들고 하는데요. 이 코피 베이스로 제가 뭐 나름대로 만든 장표인데 제품의 프로모션, 그다음에 이런 나머지 것들에 대한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프로텍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요게 있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런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모터쇼 때 베스트가 돼서 이거는 뭐 디자인 좋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르노삼성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기게 된 SM7인데요. 이게 2009년입니다. 제가 2009년 말에 퇴사를 했으니까 2011년에 런칭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냈던 그런 논리들이 이제 그쪽 회사에서 이제 남아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모터쇼 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모터쇼 때도 이런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런칭하고 난 다음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담당할 때는 그 미세하게 요때 나오는 반응들, 시장의 반응들을 다 캐치를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부정적이면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모터쇼 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익스펙테이션만 높여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실제로 차는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품의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이 미세하게 점선의 어떤 관점에서 이 프로텍션 베이스로 해서 끊임없이 런칭을 진행하면서 미세하게 시장이 반응한 것들을 피드백을 가지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장표를 만든 건데요. 이제 뭐 프리 런칭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은 런칭 오퍼레이션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뜨문뜨문 그런 베이스로 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못하니까. 온드 미디어나 페이드 미디어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피드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7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작업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디자인이 뒤에 게 잘 안 맞으면 아우디 거도 뒤에가 좀 작거든요. 그거 같이 보여주면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히려 그 디자인의 애매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프리런칭 때 흘리든가 했었으면 되는데 그걸 놔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제품이 그러니까 졸림마저 위태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프로텍션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체적으로 런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이런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베이스로 해서 이쪽 중심으로 끊임없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응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의 대응을 못하고 있고요. 그냥 내가 하는 행사,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65분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런칭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만들기 전에 프리런칭 때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 베이스로 계속 자료들을 가져가면서 마케팅 플랫폼 컨텐츠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디데이 이때 프리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런칭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다 받아가고 어느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직장이든 작든 크시든 하실 텐데 뭐 이게 다 이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쨌든 각 기업에서 아름아름으로 갖고 계신 노하우는 있지만 이렇게 좀 책이라는 형태로
공식화 시켜놓은 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런칭을 하실 때 좀 이렇게 큰 어떤 프레임,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끝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그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기록 형태로 남겨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리뷰를 해야 되고 향후에 런칭할 때는 어떻게 런칭을 잘 할 수 있는지 서로 이렇게 해서 그게 다음 런칭 때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애플이 6천억 불 지금 된 게요. 다 그게 누적이 되고 스타팅하면서 그 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나온 결과입니다. 애플 제가 여기 보여줄 수 없지만 애플 광고비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작습니다. 진짜 작습니다. SK텔레콤 6천억입니다. 연간. 아이폰만 4년간에 진짜 잘 팔아먹을 때 4년간에 6천억 썼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제는 ROI 베이스로 뭐 접근을 해야 된다면 그 방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한 것 같고. 저보다 이제 제가 이제 제조업체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온드미디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IPv4가 이제 IP 숫자가 42억 개입니다. 얼마 전에 IPv6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제가 그건 야구에 있으니까 알고요. IP 개수가 3.4 곱하기 10의 38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P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그림을 그리려다가 말하는데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국내 방통위에서 모바일에도 저 새로운 IP를 넣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밥솥에도 IP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 밥솥이 어느 시점에서 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왜냐면 지금 와이파이나 이런 거 다 잡히니까요. 그러면 그 밥솥하고 기업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소셜미디어나 뭔가 결합이 되면 많은 그 움직이는 전자제품 포함해서 많은 기기들이 또 디지털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소셜미디어 베이스, 그 다음에 기업이 직접 고객과 만나는 그런 그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트래디셔널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와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화두와 같지만 이 디지털 쪽은 항상 지켜보시면서, 특히 기업의 온드미디어 베이스로 지켜보시면서 하셔야지만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좀 컴피턴트한 마케터로서 서바이벌 하지 않을까. 예, 오늘 좀 감기가 걸려서 몸은 안 좋은 상황인데 90분은 제가 못 채웠고요. 네, 프로페셔널 하지 않을까. 여하튼 지금 내용은 뭐 이렇게 어디 뭐 좋은 학교에 있는 뭐 이론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런칭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는 처음으로 제가 제안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한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 뭐 그게 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